오늘 마셔볼 위스키는 마르스 고마가타케 야쿠시마 에이징 위스키입니다. 요즘 다들 츠누키 2024 구한다고 난리들이시죠? 꽐라님이 사고 쳤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거 구한다고 난린가봐요. 아저씨님도 이거 많이 풀리는 술이고 그냥 동네 마트 가도 다 살 수 있는 술인데 굳이 나한테 부탁 안 해도 된다, 그런 걸 올릴 정도로 갑자기 요즘 마르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마침 기뇽님께서 마르스 야쿠시마 에이징 저도 한번 맛을 보라고 보내주신 덕분에 야쿠시마 에이징을 한번 다루려고 하고 있던 찰나였어요. 마르스는 아마 두 편으로 나누어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야쿠시마 에이징 먼저 한번 다루고 다음 주쯤 츠누키 2024가 들어올 것 같아서 이제 그때는 이런 제품들 IPA 캐스크라거나 고마가타케 연도별 릴리즈 제품들 츠누키 이런 것들도 같이 갖다 놓고 츠누키 2024까지 같이 한번 마셔보는 시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위스키의 양대 산맥 니카와 산토리, 다음 주자로 보는 것들이 혼보주조에서 하는 여기 있는 마르스, 그 다음 차수 정도를 치치부 정도. 최근에는 일본의 신생 증류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일본에서 거의 탑3를 차지하는 마르스를 언젠가는 한번 다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었어요. 일단 마르스 증류소에 대해서 먼저 조금 얘기를 해봐야죠. 마르스 증류소의 역사의 시작은 일본 위스키 아버지 타케츠루 마사타카부터 나와야 돼요. 타케츠루 마사타카가 양조장집 아들이에요. 위스키를 만들고 싶어서 지금의 오사카 대학의 양조학과를 졸업하고 세츠주조라는 회사로 입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오사카 대학 양조학과 선배인 이와이 키이치로라는 사람을 만나죠. 이 이와이 키이치로가 이제 나중에 이와이라고 하는 블렌디드 위스키의 이름을 따오게 되는 사람이고, 타케츠루 마사타카가 세츠주조의 지원을 받아서 스코틀랜드로 위스키 유학을 가죠.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세츠주조에 보고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토리 신지로를 만나서 이제 증류소를 차리고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받았던 타케츠루의 노트가 있죠. 이제 이와이 키이치로에게 넘어가서 50년대 혼부주조가 이와이 키이치로의 주도하에 처음으로 위스키 생산을 시작을 해요. 근데 그때는 위스키가 인기가 많던 시기가 아니니까 흐지부지 됐다가 1985년에 신슈 증류소를 만들어서 1992년까지 증류소를 운영을 했는데, 일단 여기서 망해요. 장비를 정지합니다. 망하기는 했지만 요때 쌓아놓은 원액들이 좀 있기는 하겠죠. 그러다가 2021년에 신슈 증류소를 재가동을 하게 됩니다. 신슈 증류소는 나가노에 있어요. 도쿄랑 나고야 사이쯤 일본 알프스라고 하는 산 쪽 높은 기후에 있기 때문에 증류를 하기에는 시원한 기후가 낫죠. 더운 기후보다는. 그렇게 해서 신슈 증류소에서 다시 원액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2016년 가고시마 큐슈 최남단이죠. 츠누키 증류소를 새로 오픈을 하고, 츠누키 더 남단 야쿠시마라고 하는 섬에 숙성 창고까지 짓습니다. 요렇게가 마르스 위스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마르스 위스키를 얘기할 때는 꼭 세 가지를 아셔야 돼요. 신슈 증류소, 츠누키 증류소, 야쿠시마 숙성 창고. 요 세 가지가 되게 재미있는 게, 신슈 증류소는 해당 위도에 비해서도 조금 더 높은 고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굉장히 서늘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에 반해서 츠누키는 큐슈에서 최남단에 있기 때문에 꽤나 덥고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더 내려가서 야쿠시마까지 가면, 야쿠시마라고 하는 섬 자체가 거의 오키나와와 큐슈 사이 정도에 있기 때문에 여긴 더 더워요. 거의 대만에 가까워지는 위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덥고 습한 기후를 가지기 때문에 신슈 증류소에서 증류를 한 다음에 야쿠시마로 보내서 숙성을 한다거나, 츠누키에서 증류를 하고 신슈에 가서 숙성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왔다 갔다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다른 증류소들도 그렇죠. 니카도 그렇고 산토리도 그런데 나갔던 일본 대기업들이 했던 일을 위도차가 나는 지역에 두 개의 증류소를 지음으로 첫 번째 베리에이션을 만들어냈고, 여기서 추가로 야쿠시마라고 하는 섬의 숙성 창고를 만들므로써 증류의 특성도 증류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숙성 창고의
기후마저도 베리에이션을 3가지로 둘 수 있는 재밌는 일을 한 거죠. 오늘 가지고 온 이 제품이 신슈 증류소에서 증류를 한 원액을 야쿠시마라고 하는 섬으로 가지고 가서 에이징을 한 제품이에요. 기존의 마르스 위스키들에 대해서 야쿠시마 에이징을 만나기 전까지는 큰 감흥이 없었어요. 스누키라고 해봐야 2016년에 처음으로 오픈한 데니까 다 2, 3년짜리 어린 원액들이었을 거고, 신슈 증류소래 봐야 2011년에 재가동을 했으니까 10년까지 가는 제품도 없었고, 맛있다고 하는 싱글 캐스크는 또 가격이 너무 높은 데다가 유럽이나 스코틀랜드라면 증류소가 처음 시작해서 첫 에이징을 거친 위스키가 나오기 전까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진을 생산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택하는데, 일본은 법을 헐렁하게 풀어놓다 보니까 마르스도 결국은 그동안 뭘로 버텼냐? 블렌디드 위스키로 버틴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자페니즈예요. 일본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 면세점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위스키들이 스코틀랜드의 원액이 대부분인 위스키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마르스도 마찬가지예요. 마르스가 라인업이 너무 복잡해요. 마르스의 라인업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면 가장 핵심이 되는 라인업은 고마가타케예요. 기본적으로 신슈 증류소에서 증류된 원액을 가지고 만드는 싱글 몰트 위스키고요. 고마가타케 안에서 아주 여러 가지 시리즈들이 있어요. 다양한 캐스크 피니싱 시리즈도 있을 거고 싱글 캐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핵심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연도별 애뉴얼 릴리즈 제품, 요거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더블셀러 제품, 두 군데 셀러에서 신슈 증류소의 원액을 가지고 스누키의 셀러에다가 넣었던 거, 그리고 처음에 한번 만들었다가 망했던 기간이 있죠. 그때 만들었던 제품들도 있고, 그리고 신슈에서 야쿠시마로 가지고 가서 에이징을 한 야쿠시마 에이징,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고마가타케 IPA 캐스크 시리즈, 요것도 굉장히 맛돌이에요. 요것도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다루고 싶기는 해요. 여기에 가고시마에 새로 런칭된 쯔누키 증류소에서 나오는 쯔누키 제품들, 쯔누키는 아직 오픈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많은 제품이 있지는 않고, 지금 2024 에디션이 맛있다고 핫한 거죠. 제가 마르스를 처음 접했던 게 고마가타케 애뉴얼 릴리즈의 조금 초창기 버전이었는데, 여기가 조금 서늘한 데다 보니까 숙성 연수 대비 숙성감이 많이 뽑혀져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애뉴얼 릴리즈는 제가 크게 관심이 없다가 여기에 있는 야쿠시마 에이징을 먹어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결국은 덥고 습한 기후면 숙성 기간을 짧게 가져가도 맛이 인텐스하게 뽑혀져 나오니까, 올해 나온 스누키 2024도 좋은 평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덥고 습한 기후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여기까지 고마가타케하고 쯔누키까지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에 맞이하는 싱글 몰트 위스키고요. 여기에 있는 야쿠시마 에이징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4병 바틀 2021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생산은 되고 있지 않고요. 그 뒤에는 더 야라고 하는 제품으로 바뀌었어요. 더 야쿠시마 에이징의 약자고, 2022년부터는 더 야로 바꾸면서 블렌디드 몰트가 됐어요. 쯔누키와 신슈 증류소의 원액을 합친 거예요. 야쿠시마 에이징을 해서. 아마도 고마가타케 야쿠시마 에이징은 나오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외국의 원액을 가지고 와서 만드는 이와이도 있고, 럭키캣은 라벨이 되게 예뻐서 많이들 좋아하시죠. 그리고 유명한 마르스 코스모 같은 것들도 사실은 자페니즈죠. 마지막으로 마르스에서 나오는 위스키는 아니지만 호켄이라고 하는 브랜디도 있어요. 한국말로 읽으면 보검이죠. 이것도 맛있어요. 에이징 16년, 30년, 25년인가? 이렇게 3가지 나오고 있는 마르스 호켄. 마르스의 라인업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 이제 마르스 고마가타케 야쿠시마 에이징으로 들어갈게요. 공식적으로 고마가타케 야쿠시마 에이징은 딱 4번 나왔어요. 여기 이제 순서대로 보시면 싱글몰트 고마가타케 디스틸드인 2014, 처음에는 얘네들이 빈티지로 표기를 했어요. 2014년에 증류를 해서 2017년에 병입이 된 제품이고, 버번 배럴을 이용해서 숙성을 한 제품, 알코올 도수 59도. 두 번째부터 표기 방법이 바뀌어요. 고마가타케 야쿠시마 에이징 바를딘 2019 바틀링 데이트로 이제 바뀌죠. 알코올 도수는 58도. 이제 주로 요거는 쉐리를 사용한 제품. 얘도 숙성 연수가 한 4, 5년밖에 안 되는 거죠. 다음 야쿠시마 에이징 바틀링 2020. 얘는 정확하게 숙성 연수를 밝히고 있지는 않고요. 알코올 도수 53도. 얘도 주로 버번을 이용했대요. 여러 개를 베팅을 해서 쓰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온 야쿠시마 에이징. 야쿠시마 에이징
바틀링 2021, 알코올 도수는 56도고 메인리 버번이라고 하니까 주로 버번 캐스크를 이용을 했다. 그렇다는 거는 일부 쉐리도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2021년을 마지막으로 야쿠시마 에이징은 더 이상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또 싱글 캐스크를 구해가지고 같이 보내주셨더라고요. 이 제품은 보면 야라는 표기가 들어가 있죠. 이미 더 야로 브랜드를 따로 분리한 이후에 나온 제품이고 2022년부터는 신슈와 스누키 두 군데 원액을 섞어서 더 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마가타케 야쿠시마 에이징으로는 싱글 캐스크밖에 맛을 볼 수 없는 거죠. 얘는 2015년에 증류를 해서 2022년에 병입을 한 제품, 쉐리벗을 썼고 피트는 전혀 처리가 되지 않았고 알코올 도수는 53도짜리. 그리고 귀한 싱글 캐스크 제품까지 같이 맛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총 5개의 위스키 다 따라놨고요. 어린애부터 숙성 연수가 많은 애들로 넘어가면서 한번 시음을 해볼 건데 요거 2개는 가볍게 피트 처리가 돼 있고 나머지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향과 맛을 한번 볼게요. 찌르고요. 아직 좀 어린 원액 티가 얘는 확실히 좀 나는데 버번 배럴이라고 해서 뭐 과일이나 상큼한 쪽 강하지는 않아요. 아주 은은한 바닐라와 가벼운 화이트 플라워 뉘앙스, 거기에 어느 정도 느껴지는 스파이스들 정도. 바로 맛까지 그냥 보면서 넘어갈게요. 꽤나 찌르고 맵거든요. 향보다 팔레트와 피니쉬로 넘어가면서는 어리고 삐죽삐죽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랑 다르게 되게 볼륨감이랑 피니쉬가 조금 묵직하게 넘어와요. 바닐라와 스파이스랑 토피 같은 약간 미끌미끌한 느낌이 뒤에 무겁게 남아주는데 괜찮아요. 가볍지 않아요. 뒷맛이 3, 4년짜리 치고는 괜찮다. 다음 쉐리를 쓴 거. 색상만 봐도 쉐리 쓴 애들은 두 개가 확 다르죠. 막 숙성감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데 한 4년 정도 숙성한 거 치고는 얘도 어쩔 수 없이 좀 맵거든요. 맵고 좀 찔러요. 향도 그렇고 맛에서도. 어쨌건 얘보다는 쉐리 뉘앙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달콤하고 초콜릿 같은 뉘앙스나 꾸덕한 맛들이 더 들어오기는 하는데 제 입맛에는 버번 배럴이 더 맛이 좋다. 뒤에 남는 묵직한 피니쉬가 오히려 쉐리 때문에 흐트러지는 느낌이 저는 되려 드네요. 2020년 요거 이제 피트도 살짝 썼고 숙성 기간을 알려주진 않지만 2020을 맡아보고 다시 2014를 맡아보니까 2014에서 약간 옥수수 같은 느낌이 나요. 2014가 확실히 달아요. 피트가 적절하게 조미료같이 딱 들어가면서 위스키가 가지고 있는 단맛을 딱 증폭시켜주는 느낌. 그런데 얘보다 더 틱하진 않거든요. 색상만 봐도 조금 차이는 나요. 얘가 조금 더 연하거든요. 이게 더 두껍게 들어온 느낌이라서 단맛이나 바닐라도 더 센 대신에 조금 더 삐쭉삐쭉하다면 얘가 더 부드럽게 들어오는데 적절하게 피트가 잘 받쳐줘서 더 부드럽고 더 달콤하다. 2020 좋다. 맞아요. 제가 먹고 인상적이었던 그 야쿠시마 에이징이 얘였어요. 2021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 숙성한 원액이거든요. 얘도 살짝 피트를 썼다고 해요. 2021은 2014랑 궤를 같이 하는데 피트가 더 들어가고 바닐라는 조금 더 적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요거는 그냥 익숙한 버번케의 느낌. 예상 가능한 맛이에요. 이렇게 마셔봤는데 야쿠시마 에이징은 요렇게 쉐리 묻힐 거면 차라리 버번이 나은 것 같아요. 여기 2개는 피트를 썼죠. 2020은 얘 혼자 튀어요. 다른 느낌이 들고 2014와 2021이 같은 결에서 뭐 피트만 조금 들어가고 빠지고 이런 느낌인데 얘보다는 얘가 나아요. 2014가 맛도 두껍고 피니쉬가 굉장히 두꺼워요. 끈덕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한 병을 제가 더 구한다면 2014를 구하고 싶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싱글 캐스크 한번 마셔볼게요. 일단 숙성 연수가 여기서 제일 높죠. 거의 7년 10개월 숙성을 했는데 야쿠시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름이 덥고 습할 거기 때문에 여름 한철 지나고 겨울 접어들어서 병입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거의 8년으로 봐야 될 거예요. 53도짜리 쉐리벗 오마가타케를 쉐리에서 빡세게 숙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카발란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8년 정도면 카발란 솔리스트 싱글 캐스크 나오는 숙성 기간이거든요. 다르네 숙성감이. 얘는 약간 겉돌고 어린 쉐리였거든요. 단맛이 좀 튀고 이 정도면 다른데. 그렇지 쉐리면 이 정도는 묻어야지.
쉐리 인플루언스도 쉐리 인플루언스인데 뒤에 초콜릿 맛도 꽤 많이 남고 이거 좋네요. 카발란을 마셔보면 너무 진하게 묻어온다는 느낌이 들 때가 가끔 있는데 너무 과하지 않은 쉐리 인플루언스에다가 우드 스파이스를 아주 제대로 빨아먹어서 쉐리와 나무 맛이 서로 딱 밸런스를 잘 잡아줘서 너무 쉐리만 날뛰는 것보다 요즘은 이렇게 쉐리랑 우드가 같이 밸런스를 잡고 들어오는 술들이 재밌더라고요. 좋은데요, 이건? 확실히 맛있는 거 싱글 캐스크 뽑은 건 다르구나. 이거 매력 있네요. 맛있다. 방금 맛있게 마셨던 2020하고 구마가타케 2022 에디션하고 한번 비교를 마지막으로 해보고 야쿠시마 에이징이 그렇게 영향이 있나? 이것도 같이 볼게요. 2022년 버전의 고마가타케는 정확한 숙성 기간은 밝히고 있지는 않고요. 이거는 버번, 쉐리, 피트까지 써서 베팅을 한 제품이라서 이거는 섞였다 확실히. 요거는 확실히 블렌딩한 술이네요. 단맛도 그렇고 뒤에도 부드럽고 잘 넘어간다. 술술 달고 맛있고. 근데 야쿠시마 에이징은 조금씩 술들이 뭐가 나 있어요. 더 개성이 강해. 짧게 강하게 뽑아져 나왔든 뭘 했든 간에 얘들에 비해서는 조금 덜 섞은 거지. 그냥 고마가타케가 조금 더 대중적이긴 한데요. 저는 확실히 야쿠시마 에이징이 맛있네요. 개성이 있어요. 적은 수량 나오거든요. 1000 몇백 병, 2000병 요 정도 나오는 제품이고 얘는 몇만 병씩 쏟아져 나오는 제품이다 보니까 확실히 개성을 찾아서 마시고 싶다면 야쿠시마 에이징이 더 낫다. 재밌네요. 마르스 고마가타케 야쿠시마 에이징 한번 마셔봤고요. 다음에는 핫한 쯔누키 가지고 와서 도대체 쯔누키 2024가 얼마나 좋은지 쯔누키 2023이랑 같이 한번 비교해서 마셔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야쿠시마 에이징 시음은 여기까지.